네, 오늘은 36페이지에 34페이지에 3단원의 호흡 먼저 나갈 거고요. 호흡은 이제 우리가 숨을 쉬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칠판 먼저 보시면, 호흡은 생명활동을 위해서 공기 중에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탄소를 내뱉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죠. 그리고 호흡은, 공기는 보통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기압이라는 걸 아직 우리 잘 모르지만 그냥 압력이 높고 많다라는 거는 공기 그냥 양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압력이 높다, 그러니까 공기가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낮다, 공기가 좀 뭔가가 적구나, 단위 부피당 공기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걸 우리는 과학에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고요. 호흡 운동을 하면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갈비뼈랑 우리 몸에 폐를 둘러싸고 있는 게 갈비뼈는 알죠? 이쪽으로 이제 세장처럼 갈비뼈가 둘러싸고 있고, 우리 아래쪽이 가로막이라고 해서 얇은 막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기관의 조절로 호흡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갈비뼈가 오르고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제 압력 조절을 해가지고요, 높은 곳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그거는 이따가 볼 거예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호흡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내부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대기압이라는 게 공기 바깥쪽 기압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쪽에 공기가 더 많다 그러면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들숨, 들어오는 숨이다 해서 들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폐 내부가 더 높다 그럼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겠지, 공기가.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날숨이라고 해요. 외부로 공기가 나가는 숨. 그래서 호흡은 들숨하고 날숨, 들어오는 숨, 당연히 들어오는 숨에는 산소가 많은 거고요. 나가는 숨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배울 거예요. 책을 한번 보면요, 34페이지, 그리고 호흡계에 돼 있는데요. 호흡계는 뭐 당연히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음을 우리가 호흡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이상 지났으니까 기억이 날렸는지도 모르겠지만 2달 가까이 됐는데, 기관이 있고 기관계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관이라는 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들을 모아라는 거죠. 예를 들면 호흡, 앞에서 했던 우리 소흡, 소화 기관이라고 할게요. 소화 기관은 입, 식도, 위, 간, 쓸개,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이었고, 그런 기관들의 모음을 기관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호흡계 같은 경우는 호흡 기관들의 모음을 말하는 거고, 호흡 기관은 되게 간단해요. 코, 그 다음에 코에서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 그리고 기도 아래쪽에 있는 기관, 기관지, 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50분에 한번 그려보면요, 사람이 코에서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는 관이라고 해서 기관이라고 해요. 그림은 별로지만 기관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폐를 안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관이 있어요. 기관지라고 해요. 그래서 지자는 우리 가지할 때, 가지치다기 할 때 그 가지 지자 있죠. 그래서 기관이 갈라지는, 두 개로 갈라지거든요, 가지처럼. 기관지라고 해요. 그래서 기관지를 둘러싸고 있는 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폐가 있고요. 폐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두 개 해서 한 쌍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 이렇게 있고요. 폐를 구성하는 데 공기 방울들이 있는데, 그래서 수십억 개의 공기 방울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폐포라고 해요. 그래서 폐는 폐포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흡과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포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특히 코는 우리가 지금 알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우리는 알 필요는 없고, 기관지도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폐를 구성하고 있는 폐포에 대해서만 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에서는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 그 다음에 갈비뼈 아래쪽에 있는 가로막, 요거의 움직임으로 이제 호흡이 이루어지니까 요것만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소화라든지 순환에 비해서는 호흡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호흡 과정의 원리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호흡계를 보시면요,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를 교환하는 과정이 호흡이에요. 코와 기관,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숨과 날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숨을 우리가 들숨, 나가는 숨을 우리가 날숨이라고 하고요. 날숨에는 뭐 잘 알겠지만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겠죠. 산소는 우리가 쓰고 남은 게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들수면은 산소, 날수면은 이산화탄소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3번 호흡기 구조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 기관, 기관지, 폐, 그 다음에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가로막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좀 학년이 올라가면 횡격막이라고도 배워요. 이제 폐 아래쪽에 이런 막이 있는데 이 막을 가로막, 가로로 된 막이니까 그래서 가로막이라고 하고요. 또 과학에서는 보통 획격막이라고도 해요. 격자는 이렇게 나누다 할 때, 격리하다 할 때 그 격자고, 횡자는 가로 횡자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보통 한자를 많이 쓰긴 하는데 횡격막이라는 용어도 쓰고, 여러분들 중학교에서는 가로막 좀 쉽게 해서 한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로막과 갈비뼈의 움직임이 호흡이다. 그리고 뭐 오른쪽에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은 폐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모식도가 있죠. 그래서 폐에는 폐포라는 것들이 있고요. 폐포라는 거는 폐의 공기방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기 주머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모세혈관이 이제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송이처럼 생겼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폐에는 수십억 개의 폐포가 있는데 거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는 당연히 코로 들어와서 기관을 지나서 기관지로 갈라진 다음에 좌우 폐로 공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폐에 있는 폐포를 통해 가지고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구조와 기능을 보면요, 코는 잘 아는 부분이니까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든다 돼 있는데요. 따뜻하게 만들고 축축하게 해야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고 세균 같은 거에 감염되지 않아요. 특히 만약에 코가 말라 있으면 세균이나 먼지 등이 침투하기가 쉽잖아요. 축축한 이유가 뭔가를 걸러내기 위해서, 끈적끈적하게. 알겠죠? 그래서 세균이라든지 먼지 같은 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축축한 게 있다. 그리고 뭐 잘 알겠지만 코 속에 털이 있는데 그 이유가 또 똑같은 이유인데요. 먼지와 세균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털 같은 게 있으면은 좀 약간 좀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 털과 끈끈한 액체 점액으로 되어 있고요. 먼지나 세균들을 걸러내준다. 이거는 뭐 아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기관에는 안쪽 벽에는 선모라고 해서 또 기관 이용 안쪽 우리 목 안에도 가는 털처럼 된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선모라고 해요. 거기다 밑줄만 해놓으세요. 그럼 가는 털이 있다. 우리가 위에는 위벽에는 육모라는 털이 있었어요. 털 같은 구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에도 기관에도 선모라고 해가지고 섬이는 가늘 섬자, 그 다음에 모는 털 모자. 그래서 가는 털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먼지 같은 걸 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 먼지라든지 세균 같은 게 걸려서 점액과 같이 섞였다. 그게 가래가 되는 거예요. 알죠? 특히 뭐 감기 같은 거 걸리게 되면은 가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염증 같은 게 생기면서 그 다음에 그 선모에 걸렸던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뱉게 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래. 그래서 감기 걸리면 가래가 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세균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점액도 많이 생기고. 두 번째, 기관은 기관지로 갈라져서 좌우폐와 연결되고요. 기관지는 폐 속에서 많은 가지로 갈라져서 폐포와 또 연결된다. 그래서 폐 안에 폐포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폐를 보시면요, 코, 기관, 기관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폐와 폐포가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폐는 좌우 한 쌍이 있고요. 갈비 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여 놓고 요거를 우리가 구조를 흉강이라고 해요. 가슴 흉자 쓰고 강이 이제 공간할 때 그 강자예요. 그래서 가슴 안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흉강이라고 하고요. 흉강이라고 하고, 이거는 갈비뼈하고, 갈비뼈가 위아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위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가로막으로 이렇게 닫혀있는 이 공간, 세정처럼 생긴 이 공간을 우리가 흉강이라고 해요. 용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수축하는 일어날 수는 없다고 되는데 잘 알겠지만 우리가 폐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호흡이라는 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내가 폐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 이때 이제 부피가 변하겠죠. 부피가 변하면서 압력이 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호흡이 이루어진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기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다. 이제 폐포로 된 이유인데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함이고, 표면적을 넓히는 이유는 공기가 닿는 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함이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공기가 닿는 표면적이 넓고, 그래서 폐포로 이루어져 있고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나의 덩어리, 폐라는 이 하나의 덩어리보다는 요거를 하나 그런 식으로, 물론 이거보다 더 많지만 공기 주머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같은 부피당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기가 닿는 면적이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공기 주머니마다 공기 면적이 닿는 면적이 넓어진다면 더 효율적으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폐는 폐포로 이루어진 이유가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이제 폐포에다가 별별 쳐놓고요. 우리는 이제 호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폐포와 호흡 과정의 원리인데, 폐포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고요. 폐 전체에 한 3억 개 정도 있다고 하네요. 수십 개는 아니고 한 3억 개 정도가 있고요. 폐포의 총 표면적이 피부 표면의 한 30배 정도 된다고 해요. 요 공기방울들을 하나하나 다 펼치면은 우리 몸체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피부 표면의 30배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지. 공기 주머니가 많고 넓은 거죠.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어쨌건 굉장히 많은 폐포도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폐 전체 두 개에 약 3억 개. 그러니까 폐 한 개씩 한 1억 5천 개씩 있다는 거. 공기 주머니가 1억 5천 개씩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요. 순대 먹을 때 간을 혹시 본 적 있나요? 간을 보시면, 나중에라도 다시 보시면요, 간을 보면 순대 간 있죠. 간에 보면요, 조그맣게 이제 간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살짝 구멍 같은 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순대 먹을 때 간을 한번 보시면 조그만 구멍들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 층의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공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우면은 교환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얇은 막으로 되어 있고요. 표면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 모세혈관이 있는 이유도 당연히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을 해서 혈액을 타고 이동이 돼야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가로막하고 갈비뼈 보시면요, 가로막은 폐 아랫부분에 있는 근육으로 된 얇은 막이고요. 갈비뼈는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아래로 가로막과 갈비뼈의 상하 움직임에 의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 이거 뒤에서 할 거예요. 자, 오른쪽에 1, 2, 3, 4번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보면요. 1번. 자, 들숨보다 날숨에 적게 들어있다 돼 있는데요. 날숨에 적게 들어있는 건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는 들숨보다 날숨에 적게 들어있고 이산화탄소는 들숨보다 날숨에 많다. 그렇죠? 들숨, 들어오는 숨에는 산소, 나가는 숨에는 날숨에는 이산화탄소. 자, 2번. 코, 기관, 기관지, 폐 속에 있는 폐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3번에서 A는 코, B는 기관, C는 기관지, 기관에서 갈라지는 가지, 기관지. 그 다음에 D는 폐포가 되겠고요. 폐가 되겠고요. E가 폐포, 폐를 구성하고 있는 폐포가 되겠고, 폐 속에는 폐포 주위에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기억해 주시고, G가 가로막, F는 갈비뼈가 되겠어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우리는 흉강이라고 한다. 4번 A와 B에서 코와 기관에서 먼지나 세균 등이 걸러진다. 코에 있는 털과 점맥, 그 다음에 기관에 있는 섬모라는 가는 털에 의해서 먼지나 세균들이 갈라진다고 했어요. O 맞고요. C. 기관지는 폐 속에서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 폐포와 연결된다. 네, 맞아요. D는 스스로 수축과 이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폐는 뭐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폐는 갈비뼈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강에 들어있다. 맞아요. 2. 폐포는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된다. 오, 맞아요. 2는 폐포는 D. 폐가 공기가 닿는 표면적을 줄여서가 아니라 표면적을 넓혀서, 그죠? 그래서 기체 교환이 혈조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X. F와 G 갈비뼈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D의 크기가 변한다. 네, 이것도 맞아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부피가 흉광의 부피가 커지면 폐가 조금 빵빵해지는 좀 부풀어 올라요. 그 다음에 흉광이 줄어들면 폐도 살짝 들어가요. 이거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오 맞아요. 자, 넘겨주시고요. 36페이지 호흡 운동의 원리를 보면요. 호흡 운동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기본적인 공기 흐름에 대한 원리고요. 그거를 갈비뼈와 가로막의 부피 조절로 이루어진다. 2번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시면요. 이제 들숨하고 날숨인데, 들숨은 우리가 흡기라고도 해요. 호흡에서 흡이 흡자가 흡수하다 할 때 흡자야. 그래서 들숨을 우리가 흡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날숨을 호가 가서 배출하다 이런 호자예요. 호기라고 하고요. 들숨은 잘 보세요. 들숨 잘 생각해 보세요. 들숨, 숨이 이렇게 들어와 해요. 들이마셔. 그러면 어떻게 되지? 갈비뼈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갈비뼈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갈비뼈가 올라간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면 돼요.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갈비뼈가 올라가면요, 마찬가지로 폐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폐 부피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갈비뼈의 입장에서 폐 부피는 있다가 하고,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가로막은 어떻게 될까요? 가로막은 여기 이렇게 우리가 폐 아래쪽에 있는 막이에요. 가로로 된 막이야. 공기가 들어왔어. 이렇게 올라올까 내려갈까? 내려가겠죠. 공기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래서 가로막은 내려가요. 자, 마찬가지로 날숨 같은 경우는 배 탔어요. 그러면은 갈비뼈가 들어가겠지, 그지? 이거를 우리는 내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가로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겠죠. 요거 두 개만 갈비뼈 가로막의 움직임만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시험 보는 크게 지장 없어요. 다시 들숨 들어 공기가 들어왔어. 그럼 갈비뼈가 올라가겠죠, 그지? 갈비뼈 올라왔어. 그 다음에 가로막은 내려가겠지. 흉강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흉강이라는 거는 갈비뼈와 가로막에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잖아.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왔어. 그럼 흉강은 커지겠지. 흉강 부피는 커지겠죠. 날숨을 했어. 날숨 공기가 나갔어요. 갈비뼈는 들어갔겠지. 그 다음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가로막은 올라왔어. 흉강 부피는 작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직접 해보면 된다는 거고요. 다시 책을 한번 보면요. 들숨은 이제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고요. 흉곽 부피가 커지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하는 건데 부피와 압력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예요. 부피가 커지면은 같은 공간 안에서 공기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 부피가 커졌어. 그럼 이 안에 있는 압력은 낮아지겠지. 네. 부피가 커졌으니까 단위 면적당 공기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흉곽 부피가 커지니까 흉곽에 이거는 같이 하는 거예요. 압력은 줄어들어. 마찬가지로 흉곽이 커졌어. 그럼 폐도 따라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안쪽에 있는 공기 주머니도 따라서 올라가겠지. 그래서 폐 부피도 올라가요. 커져요. 그러면 폐 내부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폐 내부 압력이에요. 낮아지는 거죠. 같이 가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반대로 흉곽 부피가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흉곽의 압력은 같은 공기가 똑같은 양이 있는데 부피가 쪼그라들었어. 그러면은 압력은 내부 압력은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흉곽에 있는 내부 압력은 커져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또 폐는 흉곽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폐 부피도 줄어든다고 해요. 폐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으니까 폐도 쪼그라들겠지, 그치? 같이, 그죠? 그래서 폐 내부 압력은 반대로 이제 커지겠지.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쌍으로 이렇게 같이 그냥 하는 건데 잘 기억해 보시면 이것만 잘 기억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 들숨은 다시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간다. 그러니까 흉곽 부피가 커졌다. 그러면은 흉곽 압력이 내려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날수 공기가 나갔어. 그러면은 갈비뼈는 들어오고 가로막은 올라가. 그럼 흉곽 부피가 작아졌죠. 그럼 흉곽에 있는 압력은 커지겠지. 그치? 같이 그냥 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세요. 여기는 폐 압력이 낮아졌잖아요. 들숨 같은 경우는 폐 압력이 낮아졌잖아요. 폐 속에 있는 압력이 낮아졌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가 지금 더 많은 상태야. 배 속에서 쭉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호흡을 시작하면요. 흡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들숨을 시작했어. 그러면은 이 자체로 폐 압력이 낮아지면서 대기압이 더 높으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쑥 공기가 자연스럽게 쑥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날숨 같은 경우는 폐 압력이 커졌잖아. 그래서 폐 안쪽이 더 커졌으니까 바깥쪽으로 공기가 밀려 나가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날숨을 한번 뱉기 시작하면은 공기가 계속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갈비뼈 가로막이 움직임에 의해서 흉곽 부피와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만 요거는 외운다기보다는요 한번 이해만 해 보시면 충분히 나중에 문제 볼 때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면요. 그래서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갔어. 흉곽 부피 커지고 흉곽 압력 낮아졌어. 폐 부피 커지고 폐 내부 압력 낮아졌어. 요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몸 밖에서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와요. 왜? 폐 내부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알겠지? 자, 날숨은 이제 호기라고 하고요. 갈비뼈 내려갔어. 가로막은 올라갔어. 그럼 흉곽 부피는 작아졌어. 그럼 흉곽 압력은 높아졌어. 폐 부피 작아지고 폐 내부 압력 높아졌어.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공기가 나가요. 왜? 폐 내부 압력이 더 커졌으니까. 알겠죠? (3번) 들숨과 날숨이랄 때 몸의 상태 비교. 요거를 이제 이번에는 또 표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들숨은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갔어요. 흉곽 부피가 커졌다. 흉곽 부피 커짐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아요. 들숨은 결론은 흉곽 부피가 커지니까 폐 부피가 커진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흉곽 부피 커진다. 폐 부피 커진다. 그러니까 내부 압력은 낮아지고 그래서 공기가 몸 밖에서 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들숨이다. 알겠죠? 날숨은 갈비뼈가 내려가고요. 가로막은 올라가. 그럼 흉곽 부피는 작아지고 흉곽 압력은 높아지고 폐 부피 작아지고 폐 내부 압력은 높아지면서 내부 폐가 오히려 공기보다 압력이 커졌으니까 밖으로 나가겠지. 그게 날숨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지금 표를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그림을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표를 이해하셔도 되고 어쨌건 표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겠죠. 요거를 한번 5번하고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에 7번까지 풀면 되겠네요. 호흡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포라는 거랑 요 과정만 잘 기억하시면 시험 보는 크게 지장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5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 앞쪽에 있는 소화순환보다는 훨씬 더 간결하다. 중요한 거는 호흡 운동의 과정,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5번.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고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가로막, 그다음에 폐와 폐포 이런 이제 용어 정도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막. 6번. 들숨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간다. 우리 머릿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흉곽 부피가 그러면 증가하겠죠. 흉곽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흉곽 압력은 내려간다. 낮아진다. 이제 그래서 부피와 압력은 반비라는 거 잘 기억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폐도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낮아지니까 자, 다시 폐 내부 압력이 작아졌으니까 공기 바깥쪽이 더 기압이 높은 상태. 그러니까 공기가 외부에서 폐로 들어온다. 들어오니까 들숨. 날숨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이제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갔죠.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시고 흉곽은 이제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은 높아진다. 폐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대기압, 그러니까 공기 바깥쪽보다 이제 폐 내부 압력이 높으니까 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공기가 나가겠죠. 나가니까 날숨. 그리고 들숨에는 산소가 많고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다. 여기까지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가가 내려갈 때, 근데 가는 갈비뼈고 나는 이제 횡격막이에요. 그래서 지금 횡격막이 살짝 올라온 것처럼 보이고 있죠. 가가 내려갈 때, 그러니까 내려갈 때 날숨이 일어난다. 그쵸? 오, 맞아요. 갈비뼈가 올라가면 이제 들숨인데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겠죠. 흉곽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은 낮아진다. X. 나가 내려갈 때 가로막이 내려간다는 거는 공기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들숨인 거고요. 맞아요. 나가 올라간다는 거는 내뱉는 거겠지. 내뱉으니까 위로 올라와서 밀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폐 속의 부피가 감소해야겠지. X가 되겠죠. 자, 왼쪽에 플러스 강의를 한번 보시면요. 기체 교환의 원리라고 해서 3번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기체의 농도 차이에 따른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도 차이가 뭐니? 많고 적은 거에 의해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3학년에 가면은 그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압력이 높으면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배워요. 그래서 같이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양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 다시 36페이지 C 기체 교환을 보시면요. 폐와 이제 조직 세포에서 기체를 교환할 건데요. 호흡의 목적은요. 우리가 조직이나 세포 쪽에다가 뭐를 전달하는 과정이냐면 산소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포 혹은 조직에다가 산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코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결론은.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이나 세포에 산소를 주고 그 다음에 조직이나 세포에서 우리 앞쪽에서 1학년 때 배우는 것 중에 식물의 호흡을 배우잖아요. 식물의 호흡을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호흡인데 이거를 우리가 원래는 세포 호흡이라고 해요. 세포가 하는 호흡.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광합성을 먼저 볼게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나서 빛으로 포도당하고 포도당이랑 영양분하고 산소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과정이 광합성이에요. 그치? 빛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이에요. 근데 이 영양분을 가지고 뭐 하냐면 식물이 생장하는 데 쓰기도 하지만 반대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는 거였어요. 이때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이 과정이 식물의 호흡이었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세포가 하는 호흡이라고 해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과정이 동물에서도 사실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동물까지는 안 배워요. 뭔지 너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거든요. 어쨌건 세포가 이렇게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영양분으로 에너지를 만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세포가 하는 호흡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 산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었어. 우리가 동식물이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들었어. 사람이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때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세포에다가 주고 남은 찌꺼기, 이산화탄소와 나머지 노폐물 같은 것들을 배출하는 과정이 이제 호흡이 되겠고요. 우리의 호흡 과정인 거고, 요때 생기는 물은 우리가 오줌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하는 각 기관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호흡 과정에 물이 나가기도 하는데 요 물은 수증기 형태로 나가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은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오줌으로 좀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땀으로도 나가고 코를 통해서 나가기도 해요. 그거는 뒤에 이제 배출 과정에서 나올 거고요. 배설 과정에서. 그거를 한번 자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체 교환. 폐에서는 폐포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가 들어와요. 왜? 폐포 쪽에는 아까 전에 코, 기관지 폐포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혈관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폐포 쪽이 모세혈관보다는 산소가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폐포 쪽이 아무래도 바깥쪽하고 더 바깥에 들어온 공기들이 많은 쪽이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더 많아. 그러니까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리고 모세혈관에서는 폐포 쪽으로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고, 모세혈관은 이렇게 해서 조직세포로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코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 알겠죠? 그래서 산소는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더 많아요.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 쪽이 더 많아.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농도. 그래서 기체 교환을 보시면요, 폐포에서는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모세혈관 쪽에서는 폐포 쪽으로는 이산화탄소가,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교환의 결과 혈액에는 산소가 많아지고요.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진다 돼 있는데, 벌써 이제 기억은 안 날 텐데 우리가 순환계 할 때 동맥혈과 정맥혈을 배웠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책을 보시면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동맥혈이라는 건 산소가 많은 혈이었고요. 시간상 앞에 폐순환이나 하는 그런 건 하진 않을게요. 동맥혈은 산소가 많은 풍부한 혈액을 말했고요. 정맥혈이 있었죠. 정맥혈은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탄소가 많은 혈을 말했어요. 그래서 폐를 지나면 동맥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를 지날 때 폐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폐동맥이었고 나가는 게 폐정맥이었는데, 그러니까 정맥이라는 거는 심방으로 들어오는 게 정맥이었고 심실에서 나가는 게 폐동맥이잖아요. 그래서 심실에서 폐로 갈 때 폐동맥, 그 다음에 폐정맥에서 폐정맥에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심방으로 들어왔으니까 정맥이에요. 하지만 폐정맥은 폐에서 산소를 품고 들어왔잖아. 그래서 이때는 동맥혈이었어요. 정맥이지만 동맥혈이었어, 그지? 근데 폐동맥은 폐로 이제 온몸을 순환하고 이제 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산소를 다 소모한 거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폐동맥은 그때 정맥혈이라고 했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 이제 순환하고 같이 이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맥혈보다는 동맥혈이 되는 거고요. 조직세포에서는 산소를 세포에다가 주고 이산화탄소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쓰고 남은 찌꺼기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야. 그래서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산소는 모세혈관이 더 많겠죠. 폐를 통해 가지고 온몸을 순환한 다음에 모세혈관을 거쳐서 이제 조직세포에 주기 전이니까 모세혈관 쪽이 많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조직세포가 더 많아요. 그래서 기체 교환을 보시면요, 모세혈관에서는 조직세포 쪽으로는 산소를 주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받아요. 그래서 혈액에는 산소가 적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정맥혈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 기체 교환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폐에서는 동맥혈이 되고요, 조직세포에서는 정맥혈이 돼서 온몸을 순환한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지고 폐로 간다. 정맥혈은. 그거를 이제 밑에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도 제일 컬러니까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맥혈이 되고요,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되고요. 교환하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은 왼쪽에 있는 파란 혈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가 이동하는 거,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거,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4번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을 보시면요. 가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에서 들어와서 나에서 나가는데 이게 모세혈관이고요. 폐포를 둘러싸고 가로 들어와가지고 나로 나가잖아요. 가가 이제 쓰고 남은 이산탄소를 주는 곳이죠. 이제 정맥혈이고 나 쪽으로는 이제 산소를 받아서 동맥혈이 되겠죠. 그거를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가는 그래서 폐동맥, 아까 말씀드렸던 폐로 들어오는 폐동맥,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폐정맥 쪽이 되겠죠. 세 번째 보면요, 기체 교환을 마친 혈액이 흐르는 나에는 가보다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실험도 하죠. 우리 이제 호흡하고 호흡을 했을 때 날숨에서 어떤 기체가 많은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BTB 용액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식물의 광합성할 때도 나오는데 기억 안 나겠지만,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도 하는 우리 석회수는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흐리게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를 알 수 있어요. 불어보면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으니까 석회수랑 만나서 흐리게 되겠지. 그리고 BTB 용액 같은 경우는 산성일 때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BTB 용액은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산성일 때는 노랗게 변하는데 불어서 이산화탄소 만났다. 그러면은 이제 노랗게 변하겠죠. 산성이 돼서 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뒤에 가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오른쪽에 8번 같이 볼게요. 자, 몸 밖에서 A, B가 있는 곳이 이제 폐포가 되겠고요. B가 이제 파란 혈액이고 조직세포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B 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거고요. A는 산소가 되겠지.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담아서 다시 심장을 거쳐서 조직세포로 주는 거. 그러니까 위쪽이 산소, 아래쪽이 이산화탄소의 흐름인 거예요. 1번 가라는 건 폐포에서 산소의 농도는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많죠. 그래서 기억은 폐포, 니은은 모세혈관이 되겠고요. 나라는 거는 이제 조직이 되겠죠.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는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 쪽이 더 많겠지. 그지? 조직세포, 기억이 조직세포, 니은은 모세혈관 되겠죠. A는 산소고 C도 산소네. 자, 산소의 이동 방향이고요. B와 D는 이제 이산화탄소의 이동 방향이겠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한번 잘 보시고 산소냐 이산화탄소냐를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당연히 폐포 쪽에서 모세혈관으로 흘러가는 거는 산소다. 알겠죠?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세포 쪽으로 주는 거는 산소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조직세포에서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 쪽에다 주고 또 다시 모세혈관 쪽에서 폐포에서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준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넘겨주시고 39페이지까지만 하고 실 건데요.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한 실험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거나 학원에서라든지 학교에서 이런 걸 만들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컵이 흉강이 되겠고요. 빨대가 기관이 돼요. 그래서 기관에서 기관지가 갈라져 가지고 작은 고무 풍선이 폐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밑에 있는 고무막이 가로막이 된다. 그래서 요 과정들을 한번 잘 구조적인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빨대는 기관이 되고 갈라져서 기관지, 그 다음에 고무풍선은 폐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가로막은 고무막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플라스틱 컵은 흉강이 된다. 각각의 구조와 이 모형과의 관계도 잘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고무막을 잡아당겼어요. 고무막을 잡아당기면은 이제 부피가 커지겠죠. 흉광의 부피가 커지니까 고무풍선이 따라서 같이 붙는다. 고무막을 밀어 올렸어요. 그러면은 흉강이 작아지니까 그러면은 폐 부피도 쪼그라든다. 밑에 해석을 보면요. 그 컵속의 공간에서 부피가 증가하면은 압력이 낮아지고 고무풍선의 부피가 증가하면은 내부 압력이 작아지면서 공기가 밖에서 고무풍선으로 들어오더라. 컵속의 공간이 감소했다. 그럼 고무풍선의 부피도 감소하고요. 고무풍선의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더라. 우리 아까 했었던 호흡 과정의 원리에 대한 모형 실험이 되겠죠. 호흡 운동 모형과 사람의 몸을 비교를 보시면요. 빨대는 기관과 기관지가 되겠고 컵 속의 공간은 흉광이 되고 작은 고무풍선은 폐가 되고 고무막은 가로막이 되겠더라. 그 말씀 드렸죠. 자, 정리. 호흡 운동 모형에서 고무막을 잡아당기는 것은 사람의 호흡 운동에서
들숨에 해당되겠고요. 밀어 올리는 것은 이제 흉곽이 작아지는 거니까 날숨이 되겠죠. 호흡운동 모형에서 컵 속의 공간은 우리 몸의 흉강에 해당되고요. 고무풍선은 폐에 해당된다. 그리고 고무막은 가로막이다. 되겠죠? 자, 1번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컵 속의 압력이 낮아진다.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은 낮아지고요. X. 2번 고무막을 잡아당겨요. 그럼 흉곽의 부피가 커진 거지? 그러면 고무풍선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X. 고무막을 밀어 올리면 컵 속의 부피가 감소하죠. 맞아요. 고무막을 밀어 올리는 것은 사람의 호흡 운동에서 밀어 올렸다는 것은 흉곽 부피가 작아진 거니까 폐 속의 압력이 커진 거죠. 그럼 날숨이 되겠지. 날숨에 해당된다. 오, 맞아요. 2번 고무막은 가로막이에요. 자, 오른쪽에 39번 페이지에 있는 거 이제 호흡 기관과 호흡 운동 모형에 대한 거 잘 한번 비교해서 쭉 읽어 보시고요.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별표 쳐놓고 비교해서 한번 잘 보세요. 방금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호흡 기관 했던 거, 그다음에 호흡 운동의 모형과 같이 한번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유제 같이 볼게요. A, B, C의 이름을 쓰시오 되는데요. A는 갈비뼈, B는 가로막, C는 폐가 되겠고요. 2번 나에서 우리 모형에서 가의 B와 C에 해당되는 구조와 방금 했지만요. B는 고무막, 가로막은 고무막이 되겠죠. 그럼 C는 폐가 되겠고요. 고무풍선이 되겠죠. 이 두 개 정도 꼭 기억하세요. 3번 나에서 고무막을 잡아당길 때와 밀어 올릴 때는 들숨과 날숨 중 무엇일까? 되는데 잡아당길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흉곽 부피가 커지니까 들숨, 그리고 밀어 올렸어요. 그러면은 날숨. 4번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유리병 안의 부피가 증가하여 압력이 낮아진다. 유리병에 들어있는 고무풍선의 부피가 증가하고요. 고무풍선 안의 압력이 낮아진다. 그래서 공기가 밖에서 고무풍선 안으로 들어오고요. 우리가 요 방금 했던 요 과정에 대한 거를 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유리병 안의 부피가 증가해서 압력이 낮아지고요.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고무풍선의 부피가 증가하여 고무풍선 안의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가 밖에서 고무풍선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들숨에 대한 과정이 되겠죠. 5번 나에서 고무막을 밀어 올렸어요. 해당하는 가의 변화인데요. 고무막을 밀어 올렸다는 거는 날숨의 조건이죠. 날숨의 조건은 흉곽이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갈비뼈가 내려오고 가로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흉곽 부피 낮아지고 흉곽 압력 높아지고 폐 부피 낮아지고 폐 압력 높아지는 거니까 해당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5번에 4번이에요. C의 압력이 높아진다. C 폐 압력이 높아진다. 그죠? 15분까지 쉬고 문제 한번 풀고 진행할게요.